닐 암스트롱, 올드린 두 명의 우주인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저희 수많은 연구진과 개발진에 의해서 달 착륙이 사실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GPU가 뭔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사이에 우리 일상생활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란 뜻이에요. 시각으로 보여지는 그래픽 처리 기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고 아삭아삭한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1969년이었죠.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그 달 착륙은 가짜다. 세트에서 연기자가 촬영한 거다. 사진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음모론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는 진짜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쪽에서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진실은 어디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사과나무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풀어주실 분, 이용덕 지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달 착륙 1969년. 네.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네. 어떻게 증명해 주실 거예요? 엔비디아 GPU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게요. GPU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컴퓨터에서 왜 CPU라고 네. 중앙처리 장치는 들어봤는데 GPU는 뭔가요? GPU와 CPU 모두 연산 처리 장치를 뜻해요. 그러면 명령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행하는 그런 우리 두뇌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GPU와 CPU가 무엇이 다르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그래픽 처리를 네. 담당하는 것이 GPU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CPU와 GPU가 같이 연동을 해서 이 수많은 그래픽 아주 고화질의 그리고 멋있고 화려한 그래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흥미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사장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PU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적용되어지는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GPU의 세계로 같이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다 아시겠어요? 1969년 7월 16일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아폴로 11호가 우주인 3명을 태우고 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TV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닐 암스트롱, 그 다음에 올드린 두 명의 우주인이 달 표면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딥니다. 역사의 신기원을 이룬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달에 보내게 했고 그 이후로 우주산업에 대한 인간의 기술의 열망과 노력과 그 결실이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달 착륙한 40년 전에 달 착륙한 이 부분을 일부 사람들은 조작이다, 거짓이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스튜디오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최근에 발표한 이 맥스웰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그래픽 처리 장치가 저희 수많은 연구진과 개발진에 의해서 달 표면에 떨어진 우주선과 그 사진들을 시뮬레이션함으로 인해 가지고 달 착륙이 사실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기술이 사용됐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전체 조명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아주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달 표면에 비추어진 빛을, 그리고 그 빛이 반사되어져서 또 다른 물체에 비추어지는 그 빛을 모두 다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360도 모든 각도에서 상하 좌우 모든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3D 모델을 만들어서 그래픽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 표면에 있는 저 달 착륙선과 우주인이 실제 상황과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그래픽의 기술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오랜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서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각도에서 달 표면에 비춰지는 빛, 태양의 빛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픽 분석을 해서 3D 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실제 버즈 올드린이 달에 착륙했을 때 사진과 거의 흡사한 사진을 그래픽을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사진일까요? 어느 것이 그래픽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왼쪽 오른쪽. 네, 여러분 왼쪽 그림이 저희 GPU 기술로 만들어낸 그래픽입니다. 오른쪽이 40년 전에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빛에 분석한 결과 실제 사진과 거의 흡사한 그래픽을 재현해냄으로 인해서 달에 착륙한 우주선은 저 사진은 진짜였다라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하늘에 별이 없다고 일부 사람들이 저것도 조작이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거다 말들을 하였어요. 여러분 지금 왼쪽의 사진을 잘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은 낮이에요. 태양이 우주인 우주선 머리 위에 있는 낮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대낮에 어떤 물질을 잘 찍을 수 있도록 사진 카메라를 세팅을 한 다음에 그대로 밤에 그 사진 세팅된 카메라를 들고 밤하늘에 별을 찍어보세요. 여러분 별이 사진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빛의 노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진을 찍은 닐 암스트롱은 우주선에 카메라가 노출되어 있도록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나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카메라의 빛의 노출을 더욱더 크게 해서 저희들이 촬영을 해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픽 기술로 가능했던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저희는 GPU 기술로서 1969년에 약 40년 전에 달에 착륙한 저 사진들, 그리고 인류의 첫 발자국을 내디은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진짜였다고 간접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GPU의 기술은 여러분 이렇게 발전되었고 우리 주변의 과학적인 분석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GPU 기술은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 그리고 앉아 계신 의자, 저기 있는 방송 카메라, 이 스튜디오 방송국, 이 모든 것들이 그래픽 처리 장치 위에서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디자인과 그 디자인들이 여기에 있는 그래픽 프로세서 장치에서 연구, 디자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타블렛에도 GPU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GPU 기술 없이 고화질의 동영상, 비디오 촬영, 그리고 선명한 사진 등,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음악 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GPU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우리 일상생활 아주 깊은 곳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GPU 그러는데 GPU가 뭔가 설명을 드릴게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의 앞자를 따서 만든 약어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컴퓨터나 모니터나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여주는 모든 시각으로 보여지는 그래픽 처리 기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픽 처리 기술은 반도체로 만들어지고요. 그 반도체 위에 GPU 처리를 더욱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첨가되어집니다. 그래서 GPU 기술은 GPU 그래픽 처리를 하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GPU를 설계, 개발, 생산을 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 의료기기, 슈퍼컴퓨터, 그리고 말씀드린 스마트폰, 타블렛, 그리고 자동차에까지 이 모든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에 GPU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최고의 그래픽 성능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데 저희는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저희의 수많은 연구원들이 연구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GPU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GPU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슈퍼컴퓨팅 분야에 특히 비주얼,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슈퍼컴퓨팅 분야의 GPU의 역할은 아주 큰 일익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CPU로 만들어진 시스템보다 작게는 10배부터 많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49배까지 더 빠른 속도로 원하는 데이터를, 눈으로 보여지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담당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과학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GPU 적용 사례를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의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맨 위쪽 좌측 상단에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가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최근엔 이 초음파 기술을 그래픽 프로세서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3D 입체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GPU의 기술로 만들어진 3D 초음파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보시면 그 기상학, 지구가 있고 기상학을 관측하는 사진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픽 프로세서가 더욱더 정확하고 선명하고 원활한 시제에 가까운 촬영을 해서 우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태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광경들을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그래픽 처리를 해서 저렇게 더욱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랫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자동차를 개발을 했어요. 엔지니어가. 개발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잘 걸리나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자동차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물 위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개발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 위에서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가 그래픽 프로세서가 이 새로운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데이터를 집어넣고 물에서 브레이크 걸리는 모든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물 위에서 얼마나 브레이크가 밀리는가 얼마나 많은 물이 튀는가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작업을 그래픽 프로세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래비티라는 영화 아시죠?
우주에서 실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3D 입체 그래픽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 우주에서 찍은 것처럼 저렇게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컬러, 색상, 각도들, 그리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모든 배경의 시뮬레이션들을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세서가 이처럼 다방면에서 하는 역할들이 지금 이렇게 많아졌어요. 저희의 비전은 지난 20년 동안 그래픽 프로세서의 처리 기술을 개발을 해서 우리 인류 사회에 그리고 기술에 기여를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컴퓨팅이 가능해야 하는 그 기술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넓게 깊게 커져 있는 GPU 기술이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기술을 얼마나 더 윤택하게 하는가 여러분 잘 오늘 배우셨나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그래픽 세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 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픽 이용되는 애가 정말 많잖아요. 컴퓨터 안에 있는 뭐 게임 세상도 그렇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무인 자동차? 무인 비행기에도 이 GPU가 이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눈으로 보여주는 그래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GPU가 직접 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눈 대신에 카메라를 장착을 합니다. 약 20개에서 30개 사이의 카메라가 차에 장착될 건데요. 그 카메라로 들어오는 모든 시각 정보를 그래픽 프로세서가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게 사람인지 인지를 해요. 그래픽 프로세서가. 그래서 차를 세워야 될 건지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야 될 건지 이 모든 것들을 그래픽 프로세서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CPU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가 쓰게 하거나 아니면 우회를 하게 하거나. 그래서 현재 지금 내년에 나와 있는 그 무인 파킹 그 장치는 뭐냐면 아파트 현관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럼 이제 차에서 내려요. 그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에 주차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차가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원래 세팅한 내 주차 장소가 아닌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찾아서 차가 파킹을 해요. 혼자서? 저절로. 네. 그게 무인 파킹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나는 현관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파킹 다시 한번 딱 누르면 네. 지하에 있는 내 차가 시동이 걸려서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아파트 현관 앞에 쫙 도착합니다. 벌써 내년이면 상용화될 기술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게임에서만 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자, 오늘 여기 남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에 있는 남학생. 네, 저희 게임에 보면은 현실적인 그래픽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정도 게임을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현실 같은 게임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게임 회사 사장님이 아니신데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그 게임을 만드는 그래픽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저희가 엔지니어를 보내서 어떻게 원하는 내용 콘텐츠를 더욱더 화려하고 멋있고 박진감 있게 만드느냐 그 기술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대작 진짜 실사와 같은 그런 화려한 그래픽을 가진 게임들은 약 4년 정도 소요됩니다. 왜 4년이 소요되느냐? 아마 그중에 반은 컨텐츠, 전체 게임을 이끄는 내용을 만드는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각각의 캐릭터를 형상화시키는 애니메이션 작업들,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그래픽 모든 작업들까지 해서 그리고 시험까지, 테스트까지 거치는데 약 4년 정도 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뭐 목소리 통화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과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그 3D 통화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통화하는 사람이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나타내서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가상현실이 있는데 네. 혹시 이런 게 가능한 날이 올까요? 가능합니다. 이미 일부 시생산 기술이 나와 있고요. 그 가상현실 고글, 스키 탈 때 고글 아시죠? 네. 그 고글처럼 생긴 가상현실 제품이 곧 출시될 건데 그 고글을 쓰면 그 안에 3D 세상이 펼쳐져요. 그 안에 3D 세상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 안에 화면도 가서 진짜 현실처럼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3D 통화 가능합니다. 전화 왔을 때 딱 버튼 누르면은 네. 3D로 어떤 뭐 빛을 그러니까 촬영한 그런 내용들이 비춰지면 바로 내 앞에 형상화되어 있는 실제 3D 사람과 같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실 가능한 기술입니다. 우와, 진짜 SF 영화에나 서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꿈 같은 그래픽 세상을 열어준 우리 지대사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GPU에 대한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그래비티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저는 최근에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이게 정말 만화일까 실사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학기술이 또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할지 앞으로 계속되는 사과나무에서 만나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